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가 110일 경찰서를 방문해 우수 경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정기 이사회를 가진 뉴저지 한인회가 새 이사진을 선임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빈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에서 각종 검사와 단속의 증거 확보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뉴욕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경찰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 한인들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인데요. 오늘 사법경찰 자문위가 뉴욕 베이사이드 110일 경찰서를 방문해 우수 경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베이사이드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110일 경찰서. 뉴욕 한인 사법경찰 자문위원회는 110일 경찰서를 찾아 3명의 우수 경관에게 올해 경관상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법경찰 자문위는 경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한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매년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우수 경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관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또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 한인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좀 참여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베이사이드를 지역구로 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도 경찰서를 함께 방문해 우수 경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110일 경찰서 제이슨 우에타 서장은 이런 행사를 통해 경찰들의 사기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한인 사회와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다며 사법경찰 자문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The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Council of Greater New York has extended themselves to us every year. Very often we have a liaison with them, we have a partnership, and we look forward to it every year. And they acknowledge the outstanding work done by the officers, and we really appreciate it. 110일 경찰서에서도 뉴욕 연합건설 황근혁 대표에게 커뮤니티 서비스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갖고 새 이사진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석인 이사장 선임은 다음으로 미뤄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진들이 김인기 림스코퍼레이션 대표와 은갑선 국악협회 미 동부 지부장을 새 이사진으로 선임했습니다. 아무도 없으시면 이 또한 만장일치로 인준되셨음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달 이금숙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태로 공석이 된 이사장 선임은 다음 이사회로 미뤄 한인회 이사장 자리의 공석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지난 수개월간 끌어오던 지난해 추석 대잔치의 모든 회계 보고를 마무리했으며 올 3월까지의 전반기 재정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 뉴저지 한인회의 어려운 재정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 다음 달 열리는 한인회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서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민 봉사 업무를 많이 하고 싶은데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골프 대회 때 우리가 힘껏 모두 힘을 합해서 협찬처라든가 도네이션을 좀 많이 해서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편 그동안 뉴저지 한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에 몇몇 독지가가 뜻을 전해왔다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빈부 격차가 심각합니다. 뉴욕 시민 상위 5%는 시 전체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위 60%의 소득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데요. 특히 중산층의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뉴욕시 빈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한 말입니다.
어제 맨해튼 쿠퍼 유니온 대학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취임 100일 기념 연설이 있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 이후 계획해왔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뉴욕 시민 누구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소득 불균형이 해소돼 서민과 중산층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민 아파트 확대와 허리케인 샌디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1분기 동안 뉴욕시에서 살인 사건은 지난해보다 9.5% 하락했으며 총격 사건도 3.4% 하락했고 강도 사건도 7.2%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비전 제로 캠페인의 효과 덕분에 1분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6%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난 2월 정지 신호를 무시한 적이 있으며 각종 행사에 최대 1시간씩 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CBS 방송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0%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54%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하고 자명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각종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앞으로는 각종 검사와 단속의 증거 확보가 의무화됩니다. 시정부의 각종 검사와 단속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물 증거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검사관이나 조사요원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와 티켓이 결정됐었습니다. 제임스 바카 뉴욕시 의원은 청소국과 보건국 등 각종 규정 위반 검사와 단속을 하는 기관이 티켓을 발부하기 전 반드시 규정 위반 정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증거를 확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청소국의 경우 집 앞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지 않거나 겨울철 집 앞 인도 등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티켓을 발부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국도 식당 위생검사 과정에서 주위 배설물 사진이나 더러운 주방 현장 사진을 확보해야 티켓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도 위반 정황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바카 의원은 시민들은 티켓을 받았어도 무고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티켓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하게 범법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티켓을 발부받았어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마감한 2015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 중 절반은 신청서 접수조차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17만 명이 접수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일에서 7일 접수된 H-1B 신청서가 모두 17만 2,500개라고 밝히고 어제 이에 대한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사용 연간 쿼터 2만 개, 학사용 연간 쿼터 6만 5천 개 등 전체 쿼터가 8만 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8만 7,500여 명이 탈락한 것입니다. 추첨 경쟁률은 2.0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해 12만 4천 명이 몰려 1.46대 1을 크게 상회했던 때보다도 40%나 급증한 것입니다. 또 석사용으로 배정된 2만 개 쿼터 역시 신청이 몰려 추첨을 실시했으며 탈락자는 일반 취업비자 추첨 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다음 주부터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급행 서비스인 프리미엄 신청자들은 늦어도 오는 28일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낙첨자들은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낙첨자의 경우 다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스폰서가 한국 본사의 지사인 경우 소액 투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용카드 사용자 330만 명에게 1인당 약 220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수수료 설정과 부과가 명확하지 않았고 서비스 없이도 수수료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은 마케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이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측에 신용카드 고객 330만 명에게 7억 2,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190만 명의 고객에게 크레딧 모니터링과 리포팅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고객은 총 4억 5,900만 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행한 고객 현혹 마케팅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며 140만 명의 고객을 크레딧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들에 대한 배상 총액은 2억 6,800만 달러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통화감독청은 2,500만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은행 측은 1년 전에 문제가 된 마케팅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압류가 까다로운 주는 뉴저지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모기지를 갚지 못해 주택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최종 압류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이 평균 3년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주택압류 조사 회사인 리얼티트랙닷컴은 어제 주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처리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채무 불이행이 시작된 뒤 법원이 최종 판결을 통해 모기지 회사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넘어가며 압류 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기간이 평균 1,103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 판결을 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전국 50개 주의 주택 압류 종결 평균 기간은 572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는 모기지 회사들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함부로 주택 소유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압류 종결 기간이 평균 986일로 나타나 뉴저지주 다음으로 주택 압류가 까다로운 주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935일이 걸리는 플로리다주였으며 하와이주는 840일이 걸렸습니다. 반면 주택 압류에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주는 알래스카주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된 뒤 불과 평균 151일 만에 압류 결정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169일밖에 걸리지 않는 텍사스주, 177일이 소요되는 델라웨어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경찰이 오퍼레이션 행업, 말 그대로 전화 끊기 작전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7배나 증가시키고 특히 텍스팅은 23배나 사고 위험을 높이며 한 해에만 42만 명이 부상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어제부터 오는 15일까지 6일간 오퍼레이션 행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 전역 고속도로와 로컬도로에 경찰 차량을 집중 배치해 운전 중 휴대전화와 그 밖의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예외 없이 티켓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9일 경찰국에 이 같은 집중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를 뿌리 뽑는 것이 이번 단속의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집중 단속에서는 875명의 운전자에게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운전 중 핸즈프리 기기가 없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625건이었으며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자기기 사용이 250건 등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최고 $150의 벌금, 18개월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최고 $200 벌금, 세 번째는 최고 $4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역에서도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번 단속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